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쌀쌀합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어제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올가을에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겠는데요. 자, 현재 기온도 11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합니다. 하지만 또 하늘 자체는 맑습니다. 정말 청량한 이 가을 하늘 또 오늘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기업고등학교 설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업도시 내 단일학군제가 도입될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10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도심지의 교통 차량 속도를 줄인 것인데요. 그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올해 첫 번째 단풍이 시작된 가운데 강원지방기상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이 강원도 단풍 상황을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가 도입한 클린 강원 패스포트의 개인 이용자가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클린 강원 패스포트는 코로나19 이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전자출입 명부로 현재 311개 공공기관과 도내 대학교, 병원, 또 호텔과 리조트 등에서 이용 중입니다. 또 이달 중에는 연내 만여 개의 기관 업소 등의 클린 패스포트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제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0일간 실시됩니다. 이번 국감에선 강원도청을 비롯해 이 도내 유관기관 총 18곳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 검증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이번 국감이 기존보다는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강원수건 사업과 현안의 해법 찾기를 위한 방안이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원 지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 지수는 각각 48과 40%, 전달인 8월보다 각각 5포인트와 1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또 이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 전망 지수도 9월보다 각각 2포인트와 13포인트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설립이 될 수 있을지, 또 대체 부지에 설립해야 한다는 또 의견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단일학군제 도입까지도 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중인데요. 좀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 갑 지역구의 이광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원주 지역의 현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일정대로 좀 설립이 어렵다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좀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태백영월 평창 정산할 때는 학교도 지었고 학교마다 기숙사도 다 짓고 다 잘 됐거든요. 쉬웠는데. 네. 여기는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끌었냐고 보니까 원주시 전체로 봐서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주는 겁니다. 네. 지역 도시에만 이제 고등학교가 신설 수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못 지어준다. 이게 이제 여태 교육 관계자들의 말씀이었고. 예. 그래서 여기 지역 도시는 또 막상 가보니까 이건 뭐 고등학교가 없어서는 도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시내까지 가려면 1시간씩 걸리고.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그 설립의 필요성은 이제
투용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투용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용자 심사를 좀 약간 이제 부적합하게 판정이 내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부에도 갔었고, 네. 교육감도 만나 뵙고, 뭐, 여러 군데를 제가 만난 결과,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이 단일 학군제, 그러니까 네. 원주시에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군을 유지하는 것을 지역 주민이 동의하면은, 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투용자 심사 서류를 올려주겠다. 예. 두 번째 안은 섬강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지으면 네. 그것도 하나 검토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가급적이면은 단일 학군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은 도교육청에서는 서류를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고 네. 교육부에서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통과가 쉽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것 역시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여론조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일 학군제를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이 기업 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이 힘들다, 사실상 힘들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일단은 단일 학군제로 가고 예. 그 다음에 법안을 바꿔서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본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예. 그런 법률이 같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약간의 중간 과정으로 단일 학군제를 일단 도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마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고 현재 도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저한테 이제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현재 그렇다면은 이 기업 도시 내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그대로 기업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 이것이 단일 학군제의 큰 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중학교 학생 수는 굉장히 많고요. 예.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젊은 층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늘고 있죠. 예. 실제로 이 고등학교를 지어도 상당한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계속 늘어나게 될 거냐 이거는 좀 약간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인간의 학급 수를 조금 더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정하는데 좀 저는 여유 있게 하자. 네. 여기는 그렇게 계속 늘어날까요?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가 않네요. 예. 자, 그런데 이 단일 학군제의 필요성은 먼저 교육 관련 기관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건 현재 원주 지역 전체가 이 고교 평준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학교 선택권도 또 이 평준화 지역 내에 이제 있는 것인데 좀 이게 선택의 자유가 다른 그런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서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현행 법으로는 뭐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그걸 안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일단 학교를 빨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도 보완을 해나가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민들의 동의가 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정도면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겠습니다만은 현재 여론조사 결과, 의견 수렴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직은. 아직 모르시고요. 네. 그럼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이게 좀 반대 여론이 더 높다 하면은 이 부분은 좀 논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 의견이 높다고 하면은 이거는 추진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마치 이 별도 학군을 하면 학교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닌 게 사실은 네. 시간은 거의 같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쪽으로 일단 해주고 예. 나중에 변화를 꾀하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아까 말씀하신 안 중에 이 대체 부지 현재 기업 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하자라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약간 원주시에서 안을 가져왔는데요. 예.
그 현재 삼강중학교 바로 뒤에 부지는 중학교를 지으면서 몇천 평을 고등학교 땅을 먹고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고 뒤가 산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학교가 제대로 이렇게 안착하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접근이 쉽고 보다 좀 넓은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곳으로 하자는 것이 이제 원주시와 교육청의 건의였고, 네. 그 두 가지 안 놓고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한 지역에 이 고등학교 설립을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만 한 일이었고요. 좀 예전에. 네, 저는 정말 이런 경우 처음인데요. 예.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쯤이면은 그 의견 수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이제 알려주겠습니다만은,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으면은 이 사업은 뭐 좀 추진이 힘들다라고 좀 말씀하셨고요. 이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좀 기업 도시 내 고교 설립을 위해서 좀 어떤 좀 일정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략 그 연말 정도에 우리 예산을 신청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받고 네. 설계하고 그러면은 한 3년 안에는 그 개교가 되죠. 3년 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 기업 도시 내 중학교 나와서 또 바로 기업 도시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이게 깔끔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좀 그 변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결과 나오는 대로요. 좀 계속해서 진행 과정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구의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맞춰서요. 지난 1일부터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변경했습니다. 먼저 20개 도로가 50km 이하로 낮춰졌고요. 또 보행량이 많은 2개 도로는 30km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서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맞춰서 지난 1일부터 도로 제한 속도 원주시가 이제 변경을 했군요. 네, 원주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서 시내 주요 22개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췄는데요. 안전속도 5030이랑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본 50km 이하로 조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말합니다. 다른 지역도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내 제한 속도를 모두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이나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는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속 60km에선 보행자 사망 확률은 90%라고 하고요. 50km 속도에서는 보행자 사망 확률이 50%로 크게 줄어듭니다. 또 30km에선 10%라고 하는데요. 속도가 5% 감소되면 부상은 10% 줄어들고 사망 확률도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이길복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시내권의 제한속도를 하향시켜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내권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50km로 낮추고 주택가 인근 보도가 없는 생활권 도로는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10월 1일부터이고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가질 것이며 실제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10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속도관리구역 안내용 통합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시속 30km 내 무신호 횡단보도는 고온식으로 높여 감속 및 저속 운전을 유도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운전자의 혼선 예방을 위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 보행량이 많은 곳은 30km, 또 나머지 도로는 50km로 이제 낮춰진 거죠. 네, 원주시는 보행량이 많은 원일로나 평원로는 30km로 하향시키며 남원로나 봉화로 등 나머지 20개 도로는 50km로 제한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북원로나 서원대로, 시청로 등 3개로의 제한 속도는 60km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원주시는 속도관리구역 안내용 통합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속 30km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는 감속과 저속 운전을 유도하는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신호 주기를 연장했습니다. 속도 제한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이길복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북원로, 서원대로, 시청로 등 주요 3개 도로의 제한 속도는 당초 60km를 유지하도록 하여 주간 선도로의 기능을 다할 것이며 보행량이 많은 원일로, 평원로는 30km로 하향하며 나머지 20개 도로는 50km로 제한하였습니다. 속도관리구역 통합표지판과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속도 과속 단속 장치에 대한 시험 운영 중에 있고요. 단속 구간은 추가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나 생활권도로 그런 데는 30km로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전속도를 유지하도록 할 거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30km 제한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만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계도 기간을 떠나서 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정말 모두가 또 함께 협조하고 또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강원도 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원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원주시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원주시 단계동에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115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회전 교차로도 설치해 왔는데요.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50% 감소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원주시 내 26개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27% 줄었습니다. 원주시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도로 제한 속도를 변경했는데요. 3개월간 계도 기간이 지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시행된 만큼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원도 단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단풍철을 맞아서 국립공원공단 또 산림청과 함께 강원도 단풍 실황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오늘 이 내용도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의 정예란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도내산을 기준으로 이미 첫 번째 단풍은 이미 시작되었죠? 네, 지금 설악산 9월 28일에 잡혔습니다. 예, 이 단풍 뭐 절정이라든지 앞으로 일정 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을 대표 지점으로 단풍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산 전체의 20%가 물들었을 때 첫 단풍을 관측하게 됩니다. 지금 설악산의 경우는 매스컴을 통해서 9월 28일에 첫 단풍이 된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오대산과 치악산,
이 치악산의 경우는 이번 주 중에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뭐 단풍이 이제 시작되는 시즌인데 보통 그 단풍 절정기다라고 한다면요, 산의 한 80%가 이제 단풍을 물들었을 때를 이렇게 단풍 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과거 관측 통계를 보면 모두 평균적으로 10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나타났는데요. 네. 통상 첫 단풍 관측된 후 2주 후면 거의 절정에 이른다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 첫 단풍 시기를 감안했을 때 성년보다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1일 정도 조금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6일이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단풍 계속해서 이제 물들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이 단풍 관광을 위한 단풍 시장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취지가 어떤 겁니까? 네, 요거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단풍 나들이 하기 좋은 시기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네.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환경으로 집에서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랜선 관광 정보를 중점으로 서비스 방향을 잡아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단풍 시장 서비스, 주요 서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시간으로 단풍 시장 사진 같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서비스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 강원지방기상청 인터넷 누리집에 뜨는 단풍시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외에도 국립공원공단,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청을 포함한 10개의 지자체 누리집 파업 참가 배너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뭐 이렇게 모든 그 도내 좀 산들의 단풍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총 4군데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동부지방산림청의 협조를 받아서 대관령, 구룡령, 가덕산, 그다음에 박월산, 대군산, 강원도 주요 산 사진도 넣어가지고요. 예. 더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용 방법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저희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자체 쪽으로도 지금 뭐 많은 같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예. 이게 언제까지 시행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지난 9월 21일부터 인터넷으로 벌써 제공하고 있고요. 단풍이 들기 전부터 사진을 촬영해서 단풍 절정 이후인 10월 30일까지 총 40일간 제공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 운영이 되는군요. 네. 자, 아무튼 뭐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단풍 구경 또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가을산의 정취를 즐길 수 없는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요, 랜선 단풍 여행 또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워하는 시민들에게 좀 마지막 또 한 말씀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이 하나 되어 강국의 보러움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 개개인으로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노미 쇼크 등 많은 신조어들이 늘어가는 아픈 현실입니다. 활동 제약이 많은 올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작게나마 모든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단풍 상황 한번 좀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의 정일환 주무관이었고요. 10월 6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일준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